빌라 투자 해보지도 않으신 분들이, 또는 빌라 투자 할 줄도 모르시는 분들이 잘못 투자하고 해서 꼭 그런 얘기 한다니까. 있는 사람은 더 벌어. 없는 사람이 사야 될 거리, 없는 사람이 안 사. 아파트가 제일 쉬운 투자예요. 돈이 많이 들어갈 뿐이지. 자, 갑시다. 은평구를 주목하라. 이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뉴스를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 이해하셔야지만 제가 또 후속적으로 설명할 거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 은평구가 들썩인다. 공공개발 반기는 주민들. 주민 동의율이 높다는 그런 뉴스 기사인데, 자 봅시다. 무슨 소리냐. 서울의 은평구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명 뭡니까? 이사대책 3080 플러스, 다 같은 말이랬죠.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이런 건 좀 암기해야 돼. 이사대책 3080 플러스, 그 다음 뭐예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게 다 뭐라고요? 같은 소리라고요. 뉴스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이사대책이네. 뉴스에서 3080 플러스래. 3080 더하기 표시 있잖아요. 이사대책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 그 정도 공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은평구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는 뉴스 기사예요. 속도를 내고 있다, 막 이런 거예요. 은평구에서 주민 동의를 많이 확보한 곳들이 나오고 있다. 연신내역, 녹번역, 세전역 동측편 등 이 세 곳은 역세권 사업 후보지로 지정돼 버렸고, 녹번동 근린공원 구역, 불광 1 근린공원 구역, 불광 2 329-32번지 인근 구역, 수색 14구역, 증산 4구역 등 이 5곳은 뭐다? 우리 역준저가 있다 그래서 역준저 배웠죠? 이사대책 때 다 배웠죠? 역준저에서 저층주거지 사업으로 다 확정이 됐네요. 증산동에 위치한 어떤 연립주택은 지난 22일, 그러니까 6월 22일이네요. 7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이 같은 빌라가 작년 6월 달에 5억 5천에 거래됐다고 하니까 1년 만에 2억이 빌라가 올랐고요. 이젠 빌라가 아니지. 예비 아파트 입주권이지. 예비 아파트 입주권이죠. 그냥 빌라가 아니죠,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연립주택은 이달 6월 21일 6억 8,500만 원에 거래됐다. 2018년도에 같은 빌라 실거래가 있대요. 3억. 그러니까 2018년도에 3억이었는데 이번에 공공개발 지정되고 6월 21일 날 거래가 됐는데 6억 8,500에 거래됐다고 하니까 3년 동안 3억 8,500에 올랐네. 빌라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 아파트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빌라 투자 해보지도 않으신 분들이, 또는 빌라 투자 할 줄도 모르시는 분들이 잘못 투자하고 해서 꼭 그런 얘기 한다니까. 장님 코끼다지 만지고 하는 얘기를 다 믿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냥. 뭐 알고서 현장을 다녀보세요. 돈이 없는 분들은, 아파트 투자 못 하실 분들은 여기서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이 뉴스 선택한 거예요, 지금 이 뉴스 기사를. 돈이 없는데 아파트 살 수 없는데 맨날 아파트 얘기만 하고 있으면 뭐해. 못 사는데, 살 수가 없는데, 모아서 아파트 살 수가 없는데, 뭔가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맨날 얘기했는데, 돈이 있는 사람만 또 사, 근데. 웃긴 얘기예요, 지금 이게. 있는 사람은 더 벌어. 없는 사람이 사야 될 거리, 없는 사람이 안 사. 있는 사람이 또 사. 또 더 벌어져.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4월 17일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죠. 라이브 방송일은 4월 13일에 방송했었네요. 이 영상 제목이 뭐였냐? 서울시 3대 신전략 거점 선정, 서북부 소액 투자 전략, 연신내 불광을 주목하자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죠, 그 당시에? 연신내 불광을 주목하자 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는 이거였죠. 연신내 불광을 주목하자, 작년 4월 17일 영상입니다. 개발 확정이 된 곳의 다세대는, 아까 우리 댓글에 올라오던데, 연신내 불광동에서 개발 확정 지역은 어디였냐면, 당시 4월 달에는, 작년 4월 달에는 가련이 구역, 그 다음에 불광 5구역, 이런 곳들이 개발 확정 지역이었습니다. 작년 4월 달 영상 잘 보세요. 파란색 글씨 보세요. 개발 확정 지역 내 다세대 등 시투자 금액. 시투자 금액이 뭐예요? 전세 끼고 산다면 얼마가 필요하냐. 그게 얼마 들어가죠? 4억에서 5억 수준이다. 그런데 개발 미지정 지역이 있다. 이 당시 작년 4월 달엔 여러분
이사 대책 같은 건 없었으니까, 공공기 재개발도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없던 상황이었어.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돈이 없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이었죠. 자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4, 5억 투자를 어떻게 하시겠냐. 그분들이 전세 끼고 4, 5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분들은 개발이 아직 지정되지 않은 곳에 1억 원 이하의 소액 투자 주목해라라고 얘기했잖아. 다 말씀드렸잖아. 그리고 나서 지금 연신내 쪽과 불광동 쪽에 이번에 공공복합사업 지정된 것만 3군데야. 3군데. 그럼 하나 더 얘기했죠. 상암수색도 중요하다. 상암수색도. 그래서 뭐다? 파란색 보세요. 이 수색 증산 뉴타운에 투자하려 그러면은 돈이 6억, 8억이 들어가는데 개발, 이 수색동에도 개발 미지정 지역이 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노골적으로 안 적은 것 뿐이지 수색동의 개발 미지정 지역은 하나밖에 없어. 구수색 14구역밖에 없었어. 여기다 그렇게 적나 이렇게 적나 똑같은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분이 이해하셨겠죠. 거기만 유일하게 한 1억대로 투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연신내 불광 쪽에 3군데, 그리고 여기 뭐예요? 수색 9, 14구역 다 지정됐죠. 공공복합사업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죠? 뭘 어떻게 돼? 엄청 올랐지. 저희가 작년에 은평구에다가 빌라를 총 5동을 지었어요. 그 중에 3동이 이 공공복합에 포함됐어요. 그럼 작년 여름에 분양받으셨던 분들은 투자 금액 1억이 뭐예요? 다 8천에서 7천 투자하셨고, 그게 지금 분양가 2억 후반, 3억 사이 했던 것들이 최근에 28일, 그러니까 지난주에 팔렸던 게 다 5억대지. 그런 거죠. 그럼 정말 개발이 될까요? 제 답변은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개발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럼 만약에 되면 언제 될까요? 10년 정도 기다리면 얘기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정도의 상담이에요. 자금이 많든 적든 최소한 작년에 1억이 안 되시는 분이 할 수 있는 여러 기회 중에 이것만 기회가 아니라 이런 기회가 있었잖아. 아무튼 간에 이런 기회가 있었잖아. 이런 기회가. 그래서 자금 부족하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지금도 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자리들이 몇 군데 있어. 물론 낙후 지역이지. 돈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무슨 뭐 노량진에 무슨 구역, 저기 뭐 공덕동에 무슨 구역, 이렇게 구역이 잡혀져 있는 거 사시면 되지. 돈이 뭐 6억, 8억 있으면 사면 되죠. 6억으로도 못 사, 사실 이제. 노량진 뭐 공덕 이런 거는 막 8억 이상 들어가요, 지금요. 투자 금액이. 그러니까 확정 지역은 비싸요. 왜 비싸죠? 확정 지역이니까 비싸. 그럼 아직 확정 안 된 곳은 그나마 싸요. 왜 싸죠? 확정이 안 됐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싼 거지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 맞추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재개발을 제대로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대충 샀다가는 된통 당하실 거고, 그분이 결국에는 자기 자녀분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 야, 빌라 사면 망한다. 자기가 잘못 투자해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자금이 없는 분들 중에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갈 수 있는 곳은 2군데밖에 없다. 하나는 서울은 벗어나서 경기도나 인천 쪽에 구축의 소형 아파트, 그를 뭐 전세 활용해서 보시든가, 아니면 서울에서 좀 낙후 지역들 중에서 그래도 가능성이야. 뭐 확실한 건 세상에 없어. 그리고 또 빌라도 웃겨. 아파트랑 달리 아파트는 단지만 알려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빌라는 무슨 동네, 무슨 동네래. 그 동네가 좋은 동네면 거기에 있는 매물이 다 좋은 매물입니까? 누가 그래요? 안 그래. 좋은 지역도 이 빌라는 아파트랑 다르기 때문에 물건이 개별성이 너무 강하고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동네 알려주세요. 빌라 투자하는데. 그 동네 알려드리면 가서 좋은 매물 잡았다는 보장 있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투자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요. 돈이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투자 난이도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고. 아파트가 제일 쉬운 투자예요. 돈이 많이 들어갈 뿐이지. 지금 이 인플레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말 말도 못할 이 돈의 유동성이 정말 이거는 뭐 쓰나미에 모든 자산들이 막 둥둥 다 떠가고 있고, 자산뿐만이 아니죠. 안 오르는 게 어딨냐고, 세상에 지금요.
여러분들이 아무튼 제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작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좀 극단적인 비율을 들었는데 지금 이 선택이 저는 제가 느끼는 과정에서 뭐냐면 이거는 거의 평생의 부를 좌우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평생이라는 말까지 썼을 정도라면 이거는 자칫하다가는 극복이 아예 안 되는 상황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자꾸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길래 안타깝네요.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이제 삐뚤어지신 분들은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은 믿지 않으십니다. 그거 자체도 안타깝네요. 힘내셔서 아까 우리 상중하를 기억하면서 일단은 올라가지 못할지언정 중산층 분들은 자기 자리 지키는 거에 있어서 참 고통스러우실 거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나만 힘든가가 이런 착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제가 현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 죽을 것 같아 지금. 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나 살만해. 나 세금도 안 내고 나 욜로야. 나 주말에 또 어디 놀러 가. 일단 내가 크게 모으는 돈은 없는데 나 지금 벌고 쓰는 거 만족하고 살아. 나중에 그거를 유지할 수가 없게 돼요. 제발 정신 차리시기에. 지금 고생하는 거에 대한 대가는 먼 훗날 우리가 다 눈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박병찬이었고요. 수요일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만 들어가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